대구 수성구 최고급 요양원 은빛날에 대강당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명숙 여회장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6개월간 중증 치매 환자였던 그녀가 멀쩡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 봤다. 너희들이 한 더러운 짓거리를. 조카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회장이 치매 연기를 하며 모든 걸 지켜봤다는 것을. 유산을 노린 조카들의 음모도, 요양원 원장의 횡령도, 그리고 단 한 사람 요양보호사 김선영만이 진심으로 자신을 돌봤다는 것도 말이죠. 6개월이었어. 너희들을 시험한 시간이. 박명숙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지. 문이 열리고 50대 커리어우먼 박지은이 들어왔어요. 박명숙의 외동딸이었죠. 그 옆에는 요양보호사 김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걸 밝히겠어.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문. 저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43이에요. 이혼한 지는 5년째고요. 고등학교 2학년인 딸 하나를 키우고 있죠. 제 직업은 요양보호사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고급 요양원 은빛나래에서 일하고 있어요. 5년 전 이혼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술주정뱅이의 도박꾼이었어요. 처음엔 아니었죠. 결혼 초기엔 멀쩡한 회사원이었는데 사업 실패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술 마시고 돌아와서는 저한테 손찌검하고 딸 앞에서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참다 못해 이혼했습니다.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이혼하고 나서 막막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였던 저로선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죠. 편의점 알바도 해봤고 식당 일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을 알게 됐어요. 3개월 교육받고 자격증 땄죠. 그게 3년 전입니다. 은빛날의 요양원은 대구에서 가장 비싼 곳이에요.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입원할 수 있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재벌이나 의사 변호사 같은 분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평생 모아도 여기 한 달 있을 돈도 안 되는 곳이에요. 처음엔 주눅 들었습니다. 제 교육 수준도 낮고 가난하기까지 하니까요. 하지만 일하다 보니 깨달았어요. 돈이 많든 적든 아프면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요. 외로움도 똑같고 아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어르신들을 제 부모님처럼 모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2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그리움을 여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풀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15일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302호 김할머니 식사 도와드리고 407호 이할아버지 산책시켜드리고 그렇게 일과를 보내고 있었죠. 그때 1층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뭔가 하다 말고 로비 쪽을 봤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려갔죠. 로비에는 50대로 보이는 여자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키가 크고 품이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레이 톤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옆에는 운전기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요양원 원장 정복만이 그분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라는 그 여자는 고개만 까딱하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얼굴이었죠. 어머님 모시러 왔습니다. 준비 다 됐죠? 목소리도 차가웠어요. 원장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네 물론입니다. VIP실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휠체어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죠. 머리는 새하얗고 몸은 말라 있었어요. 눈은 초점이 없었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 들어가십시오. 박 이사가 할머니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원장이 저를 봤어요. 김선영 요양보호사. 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부터 박명숙 어르신 전담으로 들어가. VIP 고객이시니까 특별히 잘 모셔야 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박 이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워서 등골이 서늘했죠.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의심이었어요. 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예민하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치매가 심한 것 같았죠. 그날부터 전 박명숙 할머니를 전담하게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말도 안 하시고 식사도 잘 안 하셨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셨고 밤에는 계속 소리를 지르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할머니 얼굴을 닦아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식사 시간엔 천천히 한 숟갈씩 떠먹여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창문 열어드릴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제 딸이 말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요즘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대요. 다음에 할머니께 인사시켜 드릴게요.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초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 매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박 이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죠.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편찮으세요.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밤에 자주 깨시고요. 박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제대로 안 돌보니까 그렇죠. 뭔가 변명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보호자가 화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박 이사는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박 이사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저예요, 지은이. 박지은. 그게 그분 이름이었던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박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차가운 여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의외였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할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박지은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나가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제발 잘 부탁드려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거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본 것 같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박지은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또 소리를 지르셨어요. 전 달려가서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전 할머니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드렸죠.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엄마가 어렸을 때 불러주시던 노래였어요. 할머니의 떨림이 천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전 할머니를 모시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할머니, 여기 국화꽃이 피었네요. 예쁘죠? 그때 할머니의 입이 움직였어요.
예쁘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할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꿈이었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박지은이 찾아왔을 때 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쁘다고요. 박지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네, 분명히 들었어요. 박지은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을요. 이상했습니다. 전 남자한테만 끌린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지은의 눈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박지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왜 이러지? 전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부터 박지은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매일 퇴근 후에 요양원에 들렸어요. 할머니를 보러 오는 거였지만 저와도 자주 이야기를 나눴죠. 선영 씨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혼하고 나서 일자리를 찾다가 하게 됐어요. 이혼하셨구나. 힘들었겠네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딸이 있으니까 버텨야 했어요. 박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결혼은 안 했어요. 일하느라 정신없어서요. 무슨 일 하세요? 대기업 임원이에요.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재벌이구나.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하지만 박지은은 전혀 거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존댓말을 쓰고 예의 바르게 대했죠.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박지은이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선영 씨 오늘 비번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 근무해요. 그럼 저랑 저녁 같이 드실래요? 어머니 주무시고 나서요. 가슴이 쿵했어요.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좋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요양원 근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돼지고기 찌개를 시켰어요. 식사하면서 박지은이 말했어요. 사실 말이에요. 전 선영 씨가 좋아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요? 네. 처음엔 그냥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어머니를 잘 돌봐주시니까요.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다른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박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전 원래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한테는 한 번도 끌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한 거고요. 전말이 안 나왔습니다. 박지은이 계속 말했어요. 선영 씨는 어떠세요? 전 이상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지은 씨가 자꾸 생각났어요. 박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전 여자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혼란스러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도 못 잤어요. 딸아이가 물었죠.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딸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이상해. 뭔가 달라졌어. 그래. 응. 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 딸의 말에 전 웃었습니다. 그래, 난 밝아졌구나. 박지은과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박지은은 당당했습니다. 숨길 필요 없어요. 우리 떳떳하게 만나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요양원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원장 정복만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김선영 요양보호사. 네, 원장님.
자네 박지은 이사님과 무슨 관계인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말 안 해도 다 알아. 요즘 소문이 자자하더군.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네 정신 차리게. 박지은 이사는 박명숙 회장의 외동딸이야. 재벌이라고. 자네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당장 그만 만나. 안 그러면 자네 여기서 못 있어. 그날 박지은에게 말했어요. 지은 씨,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박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원장님이 그만 만나래요. 우리 신분 차이가 너무 난다고. 박지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신경 쓰지 마요. 제가 해결할게요. 다음 날 원장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박지은이 원장한테 화를 내고 있었어요. 감히 내 사생활에 간섭해요? 당신이 뭔데? 아니 이사님, 그게 아니라 김선영 요양보호사한테 뭐라고 했다면서요? 신분 차이. 그게 무슨 조선시대 말이에요? 원장이 쩔쩔맸습니다. 그날 이후로 원장은 저를 못 본 척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명숙 회장의 조카들이었어요. 어느 날 큰 조카 박진수가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배가 불룩 나온 게 전형적인 재벌 2세 느낌이었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박진수가 할머니한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어요. 박진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이모 요즘 어떠세요?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석 달 만에 처음 온 거거든요. 박진수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요양보호사? 네. 이모 잘 모시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진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최선? 뭐 이모 재산이나 노리고 있는 거 아니야? 전 참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꾹 눌렀어요. 천만에요. 전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하여간 조심해. 괜히 이상한 마음 먹지 말고. 박진수는 그러고는 10분도 안 돼서 나갔어요. 할머니를 보러 온 게 아니라 경고하러 온 거였죠. 그날 저녁 박지은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진수 오빠가 그랬어요? 미안해요, 선영 씨. 괜찮아요. 근데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박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집안 사정이 복잡해요. 어머니가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유산 문제로 친척들이 다들 눈독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진수 오빠만이 아니에요. 작은 조카 미라도 똑같아요. 다들 어머니 재산만 노리고 있어요. 박지은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치매 걸리신 게 작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강철 같은 분이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죠.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받으셨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전 외동딸이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회사도 운영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박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시니까 너무 슬퍼요. 전 박지은을 안아줬어요. 그녀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조카 박미라도 찾아왔어요. 30대 후반의 여자였는데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으로 도배를 한 모습이었죠. 이모 잘 계시죠? 박미라가 할머니를 봤어요. 역시 5분도 안 돼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저한테 명함을 줬어요. 혹시 이모한테 이상한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알았지? 네. 명함을 보니 박미라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구나.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전 급하게 달려갔죠. 방 안에는 원장 정복만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원장님, 무엇 하세요? 원장이 깜짝 놀라서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 김유양 보호사. 그냥 서류 확인하는 중이야. 이 밤에요? 응, 급한 일이 있어서. 자네는 가서 쉬게. 뭔가 이상했어요. 원장의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박지은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원장이 어머니 서류를 뒤지고 있었다고요? 네. 이상했어요. 박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며칠 후 박지은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선영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원장이 어머니 돈을 횡령하고 있었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매달 1,000만 원씩이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어머니가 치매 걸리신 걸 이용한 거예요. 원장이 대리인 권한을 악용해서요. 박지은이 분노에 떨고 있었어요. 당장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이 요양원도 문제가 많아요. 다른 환자들 돈도 빼돌린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어르신들도. 네. 전부 피해자일 거예요. 다음 날 경찰이 요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원장 정복만이 체포됐어요. 아니야, 오해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원장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죠.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요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환자 가족들은 분노했어요. 전 그 와중에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실까봐 조용히 방에만 모셨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아무 일 없어요. 그때였어요. 할머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제 손을 잡으신 거예요. 고마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또렷하게요. 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 할머니가 좋아지시는구나. 그날 밤 박지은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네, 분명히요. 박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박진수와 박미라가 함께 요양원에 나타난 거예요.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요. 우리가 이모의 법적 대리인이 될 거야. 박진수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박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이모는 중증 치매 환자야. 법적으로 무능력자지. 그러니 조카들인 우리가 대신 재산을 관리해야 해.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머니 딸이에요. 당연히 제가 대리인이죠. 박미라가 코웃음을 쳤어요. 언니, 당신은 여자잖아요. 게다가 결혼도 안 했고 우리 집안 재산을 물려받을 후손도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죠. 이모 재산은 우리 박씨 집안 재산이에요. 당신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면 그 재산은 어디로 가요? 박진수가 끼어들었어요. 게다가 소문 들었어. 당신 여자랑 사귄다면서? 레즈비언이라고? 박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 알아. 정말 가문의 수치야. 이모가 알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전 참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뭐야, 너는? 요양보호사 주제에 끼어들어? 할머니가 가장 슬퍼하실 일은 조카들이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박진수가 비웃었어요. 재산? 당연히 노리지. 이모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1조 원이 넘어. 그걸 당신 같은 거지년한테 빼앗길 순 없지. 저는 할머니 재산에 관심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이에요. 웃기고 있네. 너 지금 박지은이랑 사귀는 것도 돈 때문이잖아. 재벌 레즈비언 꼬셔서
한 몸 잡으려고 참았습니다. 꾹 참았어요. 박미라가 서류를 꺼냈어요. 우리는 법원에 성년 후견인 선임 신청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모의 재산을 관리하게 될 거예요. 박지은이 울먹였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제가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당신은 자격이 없어. 결혼도 안 한 레즈비언이 뭘 안다고. 그날 밤 박지은이 울었어요. 제 품에서요. 어떡하죠, 선영 씨. 오빠들이 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 해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막을 거예요. 어떻게요? 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좋아지고 계세요. 며칠 전에 말씀도 하셨잖아요. 만약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신다면? 박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맞아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음 주부터 할머니가 조금씩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거든요. 고마워.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분명한 의사 표현이었어요. 전 더 열심히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매일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산책시켜드리고 재활 운동도 도와드렸어요. 한 달쯤 지나자 할머니가 문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고맙구나. 할머니 전 울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가 날 살렸어. 그날 박지은이 왔을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어머니 박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예요. 지은이요. 알아. 내가 다 알아. 할머니의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어머니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 기억해. 박지은과 전 서로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선영아, 내 할머니, 내가 말이야.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아니었어. 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연기 했어. 6개월 동안. 어머니 박지은이 들어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너희를 시험한 거야. 우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가 여자를 사귄다고 해서 믿을 수 없었어. 박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직접 보기로 했지. 그 사람이 진짜인지.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선영이,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전 눈물이 났습니다. 나한테, 말도 안 통하는 치매 환자한테 그렇게 잘해줬어.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밤마다 자장가 불러주고, 머리 빗겨주고, 산책시켜주고. 할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지은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럼 6개월 동안 다 연기하신 거예요? 응, 힘들었어.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 할머니가 우리 두 사람의 손을 잡으셨어요. 선영이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봐. 진심으로 날 돌봐줬어. 어머니, 그리고 지은이, 넌 정말 선영이를 사랑하는구나. 박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아. 내가 허락할게. 두 사람 사귀어. 우리는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진수랑 미라, 그 애들도 다 봤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재산만 노리고 한 번도 진심으로 날 보러 오지 않았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원장, 그 나쁜 놈, 내 돈 훔쳐갔지. 내 어머니.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잘했어. 그런 놈 벌 받아야 해. 할머니가 심호흡을 하셨어요.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내일 변호사 부르렴. 다음 날 할머니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어요. 내 재산의 60%는 지은이에게, 20%는 선영이에게, 나머지 20%는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박진수와 박미라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모든 친척을 모아놓고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요양원 대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진수, 박미라,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요. 전 할머니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계속 연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침을 흘리는 척 하시면서요. 이제 유언장 발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박진수가 웃었어요. 드디어 왔구만. 이모 재산 드디어 우리 차지야. 박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죠. 박명숙 회장의 유언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잠깐. 모두가 놀라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갔어요. 멀쩡한 걸음걸이로요. 너희들 놀랐니? 박진수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모 어떻게 6개월간 연기했다. 치매 환자 연기. 뭐라고요? 할머니가 박진수와 박미라를 쏘아봤어요. 너희들이 뭘 하는지 다 봤어. 내 재산만 노리고 한 번도 날 보러 오지 않았지. 와도 5분도 안 돼서 나갔고. 이모 그게 아니라. 입 닥쳐. 난 6개월간 모든 걸 지켜봤어. 너희들의 추악한 모습을. 할머니가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 원장놈. 내 돈 훔쳐간 것도 다 알고 있었어. 증거 다 모았지. 정복만 원장은 이미 수갑을 차고 경찰과 함께 와 있었어요. 그리고 진수, 미라. 너희가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한 것도 알아.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거지? 이모 오해예요. 우리는 오해? 변호사한테 다 들었어. 너희가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지려고 했는지. 할머니가 유언장을 들어 올리셨어요. 이 유언장에는 너희 이름이 없어. 단 한 푼도 없지. 박진수와 박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모 그럴 순 없어요. 우리도 조카인데. 조카? 너희가 언제 조카 노릇을 했니? 내가 아플 때 누가 날 돌봤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걱정해줬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재산의 60%는 내 딸 지은이에게 간다. 20%는 요양보호사 김선영에게. 나머지 20%는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말도 안 돼. 박진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요양보호사년한테 20%를 그게 얼마인데요? 2천억 원이다.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선영이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환자일 때도 진심으로 날 돌봤어. 밤마다 자장가 불러주고 산책시켜주고 따뜻하게 대해줬지.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야. 박지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박지은이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아, 넌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여자를 사랑하든 남자를 사랑하든 상관없어. 진심으로 사랑하면 돼. 할머니가 우리 둘을 안아주셨어요.
두 사람 결혼해라. 내가 축복해줄게. 우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박진수와 박미라는 멘붕에 빠져 있었어요. 이모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우리도 박씨 집안 사람인데. 박씨 집안? 너희 같은 놈들이 우리 집안을 욕되게 하는 거야. 할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법적 조치도 취할 거다. 너희가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것에 대해.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박진수 씨와 박미라 씨는 허위로 성년 후견인 신청을 했고 회장님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사기 및 횡령 미수에 해당합니다. 뭐라고?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곧 조사받으실 겁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박진수와 박미라를 데려가려고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박진수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죠. 두 사람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원장 정복만도 횡령 혐의로 구속됐고요. 며칠 후 재판이 있었어요. 박진수와 박미라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산 편취 미수와 사기 혐의였죠. 원장 정복만은 징역 5년에 추징금 10억 원이 선고됐어요. 할머니는 재판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죠. 내 조카들은 재산만 보고 날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선영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가진 게 없을 때도 진심으로 날 대해줬어요.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환자가 아니라 원장으로 복귀하셨어요.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시기로 한 거죠. 이 요양원을 제대로 된 곳으로 만들 거야.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모시는 곳으로. 할머니는 모든 직원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실 거예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와 박지은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요양원 정원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참석하셨어요. 할머니가 주례를 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딸 박지은과 김선영이 부부가 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사랑은 진짜예요. 박지은과 저는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이 앞으로 행복하길, 그리고 서로를 아끼며 살길 바랍니다. 우리는 키스를 나눴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 딸도 와 있었어요. 처음엔 반대했었죠. 엄마가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이상하다고요. 하지만 박지은을 만나고 나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 그럼 된 거지 뭐. 딸이 저를 안아줬어요. 결혼식 후 우리는 작은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건배 제의를 하셨어요. 오늘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내 조카들은 피로는 가족이었지만 마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영이는 피로는 남이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모셔주세요. 돈이 많든 적든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와 박지은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로요. 바다를 보면서 박지은이 말했습니다. 선영 씨 행복해요? 당연하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선영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해변을 걸으면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평생 함께할 거예요. 박지은이 저를 안아줬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1년 후 저는 요양원 부원장이 됐어요. 할머니가 임명하신 거죠. 선영이는 이제 가족이야. 이 요양원을 함께 운영하자.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박지은은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할머니가 은퇴하시면서 딸에게 경영권을 넘기신 거죠. 지은아, 이제 내가 할 차례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박지은은 훌륭한 CEO가 됐습니다. 회사를 더 키웠고 직원들을 잘 대해줬어요. 우리 딸도 대학에 들어갔어요. 간호학과에 진학했죠. 엄마처럼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 딸의 말에 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세요. 80대가 되셨지만 정정하시죠. 100살까지 살 거야. 손주들 볼 때까지. 할머니가 농담하셨어요. 박진수와 박미라는 감옥에서 나온 후 조용히 살고 있대요. 다시는 할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았죠. 원장 정복만도 형기를 마치고 나왔지만 다시는 요양원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돈이나 지위를 보지 마세요. 마음을 보세요. 진짜 사랑은 상대가 가진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는 가난한 이혼녀 요양보호사였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죠. 그리고 그 진심이 통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그게 진짜 사람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2026년에는 하시는 일이 초대박 터질 거예요. 정말이에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와 박지은은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도 건강하시고 딸도 잘 크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 벌을 받았고 저희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모실 거예요. 박지은도 회사에서 직원들을 잘 대해줄 거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도 진짜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